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진안군은 789제곱킬로미터예요. 진안군의 인구도 70년대에는 1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인구는 2만 5천 명. 오, 많이 줄었네. 어머니 도망가네. 군인데 2만. 서울보다 넓은데 2만 몇 명이 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근에 재건축한 송파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9,510세대. 만세대네요. 자, 한 세대당 가족 3명만 잡아도 이 아파트 단지 주민 수가 거의 3만 명. 그럼 그냥 어느 시골의 군 단위네요, 그렇죠. 그게? 서울보다 훨씬 큰 진안군 전체 인구가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만도 지금 못 미치는 거죠. 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가 근데 그런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들이 다 서울에 있는 많죠. 것과 비슷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진안군 인구활력 팀장 이종경입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영상은 오늘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지방 소멸을 넘어 생존의 시대, 생존으로라는 건데요. 우리 인구 위기라든지 지방 소멸 위기에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진안은 플레이 청년, 플레이 진안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날아오르는 우리 진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1919년, 19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관련해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코르스가 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데드코르스가 발생했을 때 인구가 3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우리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하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이 진짜 소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1966년에 인구가 10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건설, 산업에 따른 인용 형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 말 기준 2만 5천 명으로 약 7만 7천 명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진안에서는 청년들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또 청년들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역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항아리형으로라도 저희가 인구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어요. 우리 지역에 남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자리 주거 안정 그리고 가장 큰 답변 수가 청년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놔두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저희가 월랑이라는 청년 협의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예전에 다방이었는데요. 이 다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이 청년 공간에서 군수님하고 같이 청년들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눈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 대화에서 청년들이 필요한 게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돌봄 또 주거 일자리 마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저희가 추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활력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가장 먼저 추진한 게 청년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만 39세 이하였던 청년 연령을 만 45세까지 확대했는데 이 청년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 주거 비용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농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청년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청년 공간 문화 콘서트라든지 청년 소통학교와 같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결실이
올 9월에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청년 플라이 진안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 고향 바로 알기 문화탐방이라든지 진안공원 촌스러운 마을 여행과 같은 지역을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또 교육복지 네트워크와 같은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지역 문화, 교육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그 장승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장승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학생 수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교될 것 같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인 2011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고 학생 수가 한때는 100명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8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전주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전주에서 여기 장승초등학교 오려면 모래째라는 좀 위험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진안에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진안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도 녹색 친구들이라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진안군 그리고 녹색 친구들이 함께 민관학위 협력해서 청년 혁신 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개선에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내에 자리 잡은 이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학생 여성 농업인 베이비시터, 농업인 이미 육아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또 농촌에 맞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놀이터를 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은 농업 진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려면 요즘은 원자재 단가가 높아져서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청년들이 경영 임대 실습장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청년혁신 마을 외에도 청년 마을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면서 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진안군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0.81명보다 약 2배 높은 1.56명으로 도내에서는 임실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에서도 영광군 임실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또 청년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학이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빈집을 좀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한 빈집을 행정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한 빈집을 토대로 또 주민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나가서 청년들을 또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또 일자리도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과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지역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임시로 운영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소통 공간을 청년 미래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 위드 꿀벌집 사업과 같이 주거와 일자리를 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날아오르는 진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월남은 백제시대 우리 진안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청년협의체 이름을 월랑으로 지었는데요. 앞으로도 진안은 진안의 옛 지명을 따서 지은 월랑처럼 우리 진안의 청년들이 거친 파도를 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응원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 청년 플라이 진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진안군에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딱 10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분 왼쪽에 저희가 시계를 좀 마련해 놨거든요. 보시면서 이렇게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안군 발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컨설팅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질문과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영수 교수님. 네. 예, 설명 압축적으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온리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드렸는데, 특히 진안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키워드, 그것을 청년으로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일본 사례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상상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행복도시라고 일칭되는 그 지역의 후쿠이 현 지역에 가면 사바에시라고 있습니다. 사바에시는 JK과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공무원이 아닌데 그 행정 공간 안에 별도의 그 공간을 둬 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해당 동네에 살고 있는 여고생들을 그룹을 지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잡담만 할 것 같았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바이아라는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전국적으로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토산 그 우리 곶감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샌드위치에 그 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것을 듣던 이제 그 협력하던 공무원께서 바깥에 있는 그 편의점 업체 본부와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바람에 그 시골, 거기도 인구가 한 5만 6만밖에 되지 않는 동네인데 이듬해 유엔까지 가가지고 발제를 하면서 소위 후쿠이 모델이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판을 깔아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의 착근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 유출 인구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뭐 중고생들, 예비적인 중고생들, 그리고 유입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할 수 있고 또 토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조직들을 만든다면 어쩌면 아마 관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유연하고 또 조금 더 또 수요 예측이 비교적 정밀한 방식으로서의 사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영수 교수님의 컨설팅이었고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네, 김영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되게 저희가 오기 전에 사실은 서면 심사를 좀 했었고 14개 시군구가 좀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각각의 또 수준이 약간씩 좀 차이는 나더라고요. 진안에 관한 보고서는 되게 제가 좀 즐겁게 봤었고요.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인구 소멸 대응에 관련해서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입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꿀벌집 외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다르게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윌드 꿀벌집 사업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일단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하고 한 10호 정도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요. 주거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같이 넣어서 같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빙랩 같은, 연구랩 같은 그런 곳을 같이 조성을 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 주신 뭐 살아보기 운동, 그리고 워케이션 사업이 있는데요.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을 해서 24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 우리 양성일 교수님. 예. 예. 먼저 여기 그 진안군 발표에 앞서서 제 작년도에 이제 요 CBS에서
사실 이 인구 포럼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언론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를 이렇게 그 주관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와서 참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나 우리 훌륭하신 연사분들도 얘기 듣고요. 또 이 뭐 사실 또 저도 이제 고향이 저는 전북 남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전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나름대로 이 전북 각각의 그 고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북이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도차원에서 넘어야 될지에 대한 저 전략들도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이런 자리만 감사드리고요. 지난 발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교육, 일자리, 주거의 연계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래도 촘촘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이 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진장 지역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이다 보니까 주로 청년층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어차피 청년도 결국은 미래의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도로라도 이 고령화와 관련된 좀 비전이라든지 특히 그 농촌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요양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가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이거와는 별도로라도 좀 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성일 교수님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